학위가 나오지 않는데요. 실습을 다시 하래요. 응시 자격이 안 된대요. 학점은행제 시작하는 법을 알아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문장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학점은행제로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시청하시면 플래너나 멘토 없이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교 과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모아서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대학과 달리 지정된 커리큘럼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조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정을 빠르게 끝내거나 천천히 진행하는 등 자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많죠. 멘토나 플래너 없이 혼자서 진행할 때에는 그런 규제나 조건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진행할 학위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위는 전문학사와 학사로 나눠지고 그 안에 여러 전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있는 건지, 단순히 학위가 목적인 건지, 응시 자격을 갖추려는 건지, 편입을 목표로 하는 건지 등 개인의 목표 과정에 따라서 유리한 전공들도 따로 있죠. 그렇게 전공을 정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 자격증 과목 이수 목적인지, 학위 취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최종 학력과 보유 중인 학점에 따라서도 진행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학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온 오프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가 있어요. 우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원을 통해서 강의를 수강하여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기 구분이 되어 있으며 연간 이수 제한이 있으니 체크해 주셔야 해요. 다음으로 교육부에서 정한 특정 국가 자격증도 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대분류, 중분류, 직무번호가 모두 같은 자격증은 하나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자격증과 일반 자격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독학사는 대학 버전의 검정고시 시험입니다. 정해진 과목을 합격하면 1단계는 4학점, 2, 4단계는 5학점으로 인정돼요. 각각 쉬운 과목들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 외의 대학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학점은행제의 기준에 맞게 전공, 교양, 일반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불필요하게 과목을 더 수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적대에서 학점을 가져올 때에는 이수 구분을 꼭 신경 써주세요. 이런 4가지 방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커리큘럼을 세웠다면 이제 강의를 수강할 교육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국의 교육원이 400여 개이고 온라인 교육원도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 내가 들어야 되는 과목이 개설된 교육원을 확인해보고 각각을 비교하신 후 선택해주시면 돼요. 교육원마다 진행 방식도 다르고 평가 방법, 학비, 담당자 유무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내 상황에서 유리한 교육원을 선택하여 수강해주시면 돼요. 강의 수료 기준은 기본적으로 출석,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원마다 추가적으로 쪽지시험이나 퀴즈 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토론이 여러 번인 곳도 있어요. 과목 수료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출석은 4번 이상 빠지면 과락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는 교육부에 보유한 학점을 보고하는 거예요. 무슨 과목을 언제 들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독학사를 합격했다 등 학점 환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매년 1, 4, 7, 10월에만 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행정 절차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잘못 신청하면 취소돼서 다음 분기에 다시 신청해야 하니 웬만하면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학습자 등록은 학위 신청 전 분기에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 절차 처리까지 완료됐다면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자격증 신청, 편입 원서 지원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시작하는 법, 절차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위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플래너 또는 멘토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다면 플래너나 멘토는 왜 있을까요? 학점은행제에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직장인이거나 자격증이나 시험 등 별도의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모든 걸 하나하나 찾아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전문가에게 맡기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에서 수료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과락으로 돈을 다시 내고 재수강을 해야 하는데요. 공부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여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고 이수하시곤 합니다. 만약 영상을 시청하셨음에도 어려운 점이 있거나 막막하시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확인해주세요. 상담 및 관리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의 주시면 꼼꼼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